고부 갈등, 임신 7개월에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기 낳고 3개월 후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을 때 자니이 타리메디 프롤로그 눈 내리던 그날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올해 32살입니다. 3년 전 저는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 거리에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자 손주는 필요 없어. 나가. 뱃속에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남자 아기. 저는 눈 내리는 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후 아기를 낳고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마지막 편지,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기 위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옥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증오와 사랑, 시험과 성장에 관한. 곰포무려 일부 행복했던 시작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9살이었고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31살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죠. 서연아,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임신했어. 정말? 정말이야? 민주는 기뻐서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해, 아기 있다니까. 아, 맞다. 미안.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네, 어머님, 12주 됐어요. 성별은 알아? 아직 몰라요. 너무 일러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면 안 돼. 네, 딸을 낳아야 해. 아들은 안 돼.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은 남자 손주가 있으면 안 돼. 저주가 있어. 저주요? 응.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일찍 죽어. 남편도 40에 죽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절대 안 돼. 딸만 낳아야 해. 기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신이겠지? 시어머니가 남편 잃은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보다. 임신 5개월,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아들. 의사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민준도 좋아했죠. 아들이래, 우리 아들. 응,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아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안 돼. 안 돼.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 돼. 남자 손주는 안 돼. 죽어. 아들은 죽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아기예요. 너는 몰라? 우리 집안 저주를 몰라. 저주는 무슨 저주?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 아니야.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다 일찍 죽었어.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진짜로 아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아라이 자무타 모리가옹 2부 시작된 악몽 임신 6개월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 됐어요. 혼자 먹을게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남자 손주 빼고 있는 며느리 밥 안 줘도 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영양 섭취해야 해요. 딸 빼고 있으면 챙겨줬지. 아들은 싫어. 말도 안 돼. 민주는 저를 데리고 우리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이상해.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연아, 빨래 좀 해. 임신 7개월인데도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그럼 나가.
집에서 놀지 마. 네? 일 안 할 거면 나가. 쓸모없어.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청소해. 서연아, 설거지해. 서연아, 장봐와. 임신 7개월 몸으로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뻐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넘어졌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걱정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배가 좀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 같이 가주실 수 없으세요? 싫어. 남자 손주 때문에 병원 안 가.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산모님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일을 시키는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계속 일을 시켜. 알아?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 내가 서연이한테 일을 시켰다고? 천만에. 서연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좀 봐주세요. 알아? 내가 뭐 잘못했어? 민준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구라라름 3부, 그날 눈 내리던 날, 임신 7개월 반.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 여기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는 말이야. 이 집에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쫓아내시는 건가요? 응, 남자 손주 베고 있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임신 중이에요. 아기가? 그 아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야. 남자 손주는 우리 집안의 저주야. 어머님, 제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알아서 해.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민준이는요? 민준이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출장 갔어. 모레 나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없을 때 저를 내쫓으려고. 어머님, 제발 민준이 올 때까지만. 안 돼. 오늘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가서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중요한 서류들, 가방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다 쌌어.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응. 나가. 시어머니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반의 만삭 몸으로 한겨울 눈 내리는 날에 갈 곳도 없이 달래라 허위 사부 홀로 살아남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친정? 하지만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안은 이상해. 결혼하지 마.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친정에 가면 그것 봐라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친구들? 하지만 갑자기 임신한 몸으로 찾아가면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샀습니다. 의자에 앉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쫓겨났어. 지금 밖에 있어. 전화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출장 중이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1박에 1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계속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는데 다음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너를 쫓아냈다고? 응, 어제 갑자기?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서. 지금 어디야? 찜질방,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간다. 민주는 출장을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찜질방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시어머니와 대면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임신한 서연이를 쫓아내요? 남자 손주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신이잖아요. 미신이 아니야. 우리 집안 저주야. 저주는 무슨 저주? 정신 차리세요. 너는 몰라. 남자 손주가 오면 불행이 와. 민주는 결정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나갈게요. 뭐? 서연이랑 나가서 살게요. 엄마랑은 못 살겠어요. 민준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손주가 축복이지 저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텀너보 5부, 새로운 시장 민주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것밖에 못 구했어. 괜찮아, 우리 둘이 있으면 돼.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죠. 저는 집에서 아기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 곧 만나겠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 민준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임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벌게? 미안해, 여보.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민주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푹 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병원비 걱정을 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야? 빨리 퇴원해야 해. 여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돈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민준이가 쓰러졌다며? 네. 병원비 내가 낼게. 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아기 낳으면 아기만 나한테 줘.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알아서 해. 민준이 병원비, 출산비 다 네가 감당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도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임신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배가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 민준을 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빨리 일 복귀해야 하는데 천천히 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내가 알바하고 있어. 괜찮아? 뭐? 알바? 임신했는데? 괜찮아. 야간 편의점이야. 앉아서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치아 자모아 어운이 6부, 출산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병원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구급차가 왔습니다.
혼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주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빨리 연락하세요. 곧 나을 것 같은데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우악! 힘내세요. 호흡. 3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오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제 아들. 안녕. 우리 아들, 엄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전화 못 받았어. 괜찮아. 봐. 우리 아들, 민준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준서. 준서야, 잘 자라렴. 하지만 출산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체가린지 7부 혼자서 육아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우왕! 우왕! 준서야, 왜 그래? 배고파? 수유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재웠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또 울었습니다. 우왕! 준서야, 엄마 좀 자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루 24시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유, 기저귀, 재우기, 목욕,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우왕! 준서야, 제발, 엄마, 너무 힘들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차라리 죽고 싶어. 어두운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면 다시 힘을 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힘내야지. 너 때문에 2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까르륵! 그 웃음소리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준서 웃네? 엄마 봐? 까꿍. 까르륵.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베쉐레라에린 8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준서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응?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어. 뭐? 아침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지금 장례식장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나는 어떻게? 올 수 있어? 아니면 괜찮아. 갈게. 저는 준서를 안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시어머니. 남자 손주를 져주라고 말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어머니.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으니까요. 민준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응, 조의를 표해.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차갑게 저를 내쫓았던 그분.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족분들 잠시 모여주시겠습니까? 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구부유언장 장례식장 한쪽 방에 모였습니다. 민준, 저, 그리고 민준의 고모,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 강김숙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나, 강김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아들 강민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민준이 놀랐습니다. 뭐? 둘째, 내 모든 재산은 손자 강준서에게 상속한다.
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총 재산 50억 원은 강준서의 명의로 신탁된다. 50억? 셋째, 강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재산은 강준서의 어머니 이서연이 관리한다.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넷째, 이서연은 이 재산으로 강준서를 잘 키워야 하며 강민주는 이 재산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섯째, 강준서가 21살이 되는 날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이 강준서에게 넘어간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이서연 씨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혼자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고모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이야?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손자한테 다 준다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지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지만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고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왜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건지, 그것도 제가 관리하도록. 다혜의 큰애의 시부, 시어머니의 편지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서를 재우고 조용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송을 씌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먼저 사과하고 싶구나. 미안해. 네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준서를 베고 있을 때 너를 괴롭힌 것, 너를 집에서 쫓아낸 것, 모든 게 계획이었어. 놀라겠지? 화가 나겠지? 하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민준이 너를 데려왔을 때 너는 너무 약해 보였어. 예쁘고 착하고 순진해 보였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강해야 해.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 특히 아들을 키우는 건 더 어려워. 나는 네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가장 힘든 상황에 빠뜨렸어. 임신 7개월에 쫓아냈지. 잔인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어.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도 찜질방에서 자면서도 아기를 지켰어. 민준이랑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도 나는 몰래 지켜봤어. 네가 알바하는 것도 봤어. 임신 8개월인데도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던 것. 네가 혼자서 아기를 낳던 날 밤도 알았어. 병원에서 멀리서 지켜봤어. 너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 너무나 용감하게. 그리고 3개월 동안 혼자서 준서를 키운 것도 다 봤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아기를 위해 버텼지. 서연아, 너는 합격이야. 너는 진짜 강한 엄마야.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었어.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오래 살았어. 저주 이야기는 너를 시험하기 위한 핑계였어. 미안해. 너무 잔인했지. 하지만 나는 확신하고 싶었어. 우리 손자 준서가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는 증명했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야.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준서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관리해. 민준이는 착하지만 약해. 돈 관리를 못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강해. 준서를 잘 키워줘. 강한 엄마가 강한 아들을 키워. 그리고 행복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 김숙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시험이었다니, 그 잔인한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모두 시험이었다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도와줬다면 저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겨내면서 저는 정말로 강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소로나이라 11부, 민준의 반응 다음 날,
민준에게 편지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 민준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 여보. 우리 이제 잘 살면 돼. 응, 잘 살자. 우리 세 식구.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 것입니다. 민준의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짐러우여우 12부 탐욕스러운 친척들 장례식 후 며칠 민준의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이모 말 좀 들어봐. 무슨 일이세요, 고모? 유언장 말이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50억을 손자한테 다 준다니. 너는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준다니 말이 돼? 그건 엄마 뜻이니까요. 뜻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했던 거야. 유언장 무효 소송 걸어야 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게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뭐? 너 미쳤어? 50억이야. 50억. 그래도 안 할게요. 고모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다음 날 민준의 사촌들이 찾아왔습니다. 형, 우리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 그건 준서 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못 써. 에이, 형수한테 말하면 되잖아. 형수가 관리하는 거잖아. 안 돼. 그건 준서를 위한 돈이야. 사촌들도 불만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들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카 학비 좀, 사업 자금 좀, 병원비 좀.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이 돈은 준서를 위한 거예요. 친척들은 저를 욕했습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네. 원래 그 돈은 민준이 거였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긴 돈이었습니다. 준서를 위해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걸리라 가을레연 13부 새로운 삶 50억 원. 저는 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무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8년이에요. 이 돈으로 교육비, 생활비, 미래 자금을 준비해야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는 안전한 투자로, 일부는 교육 자금으로, 일부는 비상금으로 나누세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억은 안전한 투자, 부동산, 채권, 10억은 교육 자금, 준서의 학비, 학원비 등, 5억은 생활비, 월세, 식비, 병원비 등, 5억은 비상금,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와, 여보, 여기 진짜 좋다. 3방 아파트였습니다. 준서 방도 따로 있었죠. 준서야, 여기가 내 방이야. 예쁘지? 준서는 아직 아기였지만 넓은 방에서 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까르륵! 저는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알바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도 야근을 줄였습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목 몸보야 14부 준서의 성장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우리 준서 돌 축하해. 준서는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습니다. 와, 준서 공부 잘하겠네.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민준의 친척들도 왔습니다. 물론 돈 때문이었겠지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서의 돌잔치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응? 준서가 엄마라고 했어. 어머, 우리 아들? 엄마,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어린이집 재미있어? 응, 친구들 많아. 그래? 다행이다. 준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내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준서 잘 크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준서를 데리고 준서야, 여기가 할머니 계신 곳이야. 할머니? 응. 준서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 분이야. 할머니 어디 있어? 하늘에 계셔.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안녕.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대레이 처마의 15부,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 5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서는 씩씩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준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시험했는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약한 엄마는 강한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든 상황에 빠뜨려서 제 진짜 힘을 깨닫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강해졌습니다. 임신 7개월에 쫓겨났을 때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혼자서 키웠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 다보리아 첨백 16부, 준서에게 전하는 진실. 준서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할머니에 대해 알려줘. 할머니? 응. 할머니가 나한테 모든 걸 물려줬다며? 응? 그래. 왜? 할머니는 왜 아빠한테 안 주고 나한테 줬어? 준서는 이제 이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시험했던 것, 저를 쫓아냈던 것,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할머니는 엄마가 강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대.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야? 응. 잔인하지? 응. 근데 엄마는 이겨냈어. 응. 이겨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응.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 준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준서야. 엄마는 정말 강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제2차 모임. 17부 민준의 고백. 준서가 잠든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응? 뭔데? 사실 엄마가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뭐? 엄마가 말씀하셨어. 서연이를 시험하겠다고. 충격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응, 미안해. 그럼 왜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나도 궁금했어. 뭐가? 너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우리 아들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너도 나를 시험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너는 증명했어. 너는 정말 강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내 아내야. 시험 대상이 아니라. 알아? 정말 미안해.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일어나? 서연아, 일어나라고. 바보처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화가 나. 엄청 화가 나. 알아. 하지만 이해는 해.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서연아,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마. 약속해. 약속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는 안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타보 가야보 모 18부. 15년 후 지금은 2039년입니다. 준서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준서가 성인이 되어 재산 관리 권한이 준서에게 넘어가는 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강준서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모두 당신 명의가 됩니다. 15년간 관리한 50억 원은 이제 약 8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 덕분이었습니다. 와, 80억. 준서는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엄마가 잘 관리해 주셔서 이렇게 늘었어요. 내 할머니 덕분이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지 결정했어요. 응? 뭔데? 반은 엄마한테 드릴게요. 뭐? 안 돼. 엄마가 15년간 고생하셨잖아요. 이건 엄마 몫이에요. 준서야?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장학재단? 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요. 할머니가 엄마를 시험했던 것처럼 저도 강한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준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묘소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이제 21살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도요. 저는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란 강한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원하신 게 이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제리오 에필로그. 지금 저는 47살입니다. 준서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김숙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저는 그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어머님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준서도 강한 아이로 자랐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민준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사랑합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준서 좋아하는 거 해줘. 준서, 오늘 안 와? 친구들이랑 약속 있대.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데이트할까? 좋아. 우리는 여전히 연애 중입니다. 다리 감라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 어머님께 저 서연입니다. 15년이 지났네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준서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약하고 순진했던 서연이는 없어요. 이제 저는 강해요. 정말로 강해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처음에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님은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단련시킨 거였어요. 강한 엄마가 강한 아들을 키운다는 어머님의 믿음. 맞았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준서를 낳았고 키웠고 보호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강해졌어요. 그리고 준서도 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준서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님의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요. 어머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사랑해요. 처음에는 미웠지만 이제는 사랑해요. 어머님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 준서가 얼마나 멋진 어른으로 자라는지. 며느리 서연 올림. 태기징.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강한 부모가 강한 자녀를 키웁니다. 역경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단련시킵니다. 시험은 잔인해 보이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시험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움에서 나온 시험은 파괴만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했기에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되세요. 강한 엄마가 강한 아들을 키운다. 보너스. 준서의 이야기 10년 후
준서의 독백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서입니다. 올해 31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지만 모든 재산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셨죠. 강한 엄마가 강한 아들을 키운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임신 중인데 쫓아내다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시험이 없었다면 엄마는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 강해야 해. 하지만 강하다는 건 남을 짓밟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 엄마의 말씀대로 저는 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맞섰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때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의 강함이 제게 전달되었고, 제 강함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것이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 저의 영웅입니다. 타미레라트 서연의 마지막 말. 저는 이제 57살입니다. 준서는 결혼했고 제게 손주도 생겼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김숙이에요.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죠. 작은 손주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시험이 필요할까? 아니, 시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손주를 키우고 싶어요. 사랑과 격려로? 하지만 강하게 키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것처럼. 지난 27년을 돌아보면 기적 같아요. 임신 7개월에 쫓겨났던 그날. 눈 내리는 거리에 홀로 서 있던 그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되는 시작. 강한 여자가 되는 시작. 훌륭한 엄마가 되는 시작.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는 시작. 인생은 놀라워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조금만 버텨보세요. 곧 빛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을 거예요. 저처럼요. 시어머님,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진심으로. 당신의 잔인한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셨던 거죠? 이루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옹 사랑합니다. 선브로몸 마지막 메시지.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나요? 쫓겨났나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단련시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련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은 그냥 부당하고 잔인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때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서연처럼, 준서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한 부모가 강한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강해지기 위해 혼자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정말의 아이아르몬. 진짜 마지막, 시어머니 김숙의 미공개. 예리시 일기. 장례식 후 서연이 발견한 시어머니의 일기장. 2036년 1월 10일 15일, 오늘 서연이를 처음 만났다. 예쁘고 착하고 순진하다. 하지만 너무 약해 보인다. 이 아이가 과연 우리 민준이와 함께 인생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시험해 봐야겠다. 잔인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약한 며느리는 강한 손주를 키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강한 손주를 원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손주를. 2036년 7월 3일 서연이가 임신했다. 기쁘면서도 걱정된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것은 널 위한 거야. 2036년 12월 18일, 오늘 서연이를 쫓아냈다. 내 인생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임신 7개월 며느리를 눈 내리는 날 쫓아내다니. 괴물 같다. 하지만 해야 했다. 몰래 따라가서 봤다. 서연이가 찜질방에서 자는 걸, 울면서 배를 쓰다듬는 걸,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라고 말하는 걸. 나도 울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겨내렴. 네가 할 수 있어. 2037년 3월 20일 서연이가 출산했다. 혼자서. 병원 밖에서 지켜봤다. 용감했다. 정말 용감했다. 합격이다. 서연아, 넌 진짜 강한 여자야.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 우리 손주는 좋은 엄마를 만났어.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미안해. 사랑한다. 2037년 6월 1일 마지막 일기.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장이 좋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서연이를 시험했고 그녀는 통과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유언장을 썼다. 모든 재산을 손주에게. 그리고 서연이가 관리하도록. 서연아, 부탁한다. 우리 손주 잘 키워줘. 강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로. 너라면 할 수 있어.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고마워, 며느리야. 시어머니 김숙. 이 일기를 읽으며 서연은 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잔인한 시험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정말로. 체레의 추가 스토리. 20년 후의 진실. 체리가우루 19부. 손주 김숙이의 이야기. 2017년. 저는 이서연 65살이 되었습니다. 손주 김숙이는 이제 8살입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죠. 어느 날 숙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증조할머니? 응, 아빠가 말했어. 증조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시험을 했다고. 준서가 딸에게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증조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어. 어떻게 특별했어? 저는 수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할머니를 정말 힘들게 하셨어. 왜? 할머니가 강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대. 그래서요? 그래서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셨어. 할머니가 아기를 베고 있을 때 수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럼 할머니 어떻겠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았어. 그리고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내 아빠야. 우와, 할머니 대단하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네 아빠를 지키고 싶었거든. 수기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기도 강한 아이로 자라야 돼. 하지만 증조할머니처럼 시험 받지 않아도 돼.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 이제는 사랑으로 키워도 강하게 자랄 수 있어. 20부 민준의 후회 그날 밤 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 뭔데? 그때 네가 쫓겨났을 때 말이야. 민준은 이제 64살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죠. 나는 너무 비겁했어. 엄마가 너를 시험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그게 후회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었잖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남편이었는데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지켰어. 다른 방식으로. 무슨 말이야?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잖아. 내가 병원비 걱정 없이 준서를 낳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나를 믿어줬잖아. 내가 잘 해낼 거라고.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 당신의 믿음이. 민준이 울었습니다. 64살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 같은 놈이랑 살아줘서. 바보.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포옹이었습니다. 2048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들,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에게 오늘 너를 쫓아냈다. 내 인생 가장 힘든 날이다. 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어머님,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야. 나를 용서해줘. 시어머니 두 번째 편지. 서연에게 오늘 네가 찜질방에서 자는 걸 봤다. 몰래 따라가서 봤어. 너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지.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서연아. 너는 무능하지 않아. 너는 강해. 정말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시어머니 세 번째 편지. 서연에게 오늘 네가 출산하는 걸 봤다. 혼자서. 남편도 없이. 병원 복도 끝에서 내 비명소리를 들었어. 으악. 나도 같이 아팠어. 내 심장도 같이 찢어졌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 이것이 시험이니까. 잔인한 시험.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 10통, 20통. 총 10통, 50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연에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장이 한계에 다다랐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시험했고 너는 합격했어. 아니, 합격을 넘어서 완벽했어. 너는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강한 여자야. 나보다 강해. 누구보다 강해. 그래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 우리 손주는 최고의 엄마를 만났으니까.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사랑했어. 아니, 딸보다 더. 왜냐하면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 강한 여자. 우리 손주를 키울 유일한 사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행복해. 꼭 행복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의 시어머니. 김숙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발견한 편지. 시어머니의 진심.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22부 손주와의 대화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손주 수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었어요? 어젯밤에. 응? 할머니가 울었어. 네. 아빠가 말했어. 할머니가 편지 읽으면서 우셨다고. 저는 수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편지를 발견했거든. 무슨 편지요? 증조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 하지만 보내지 않으신 편지. 왜 안 보내셨어요? 아마도 부끄러우셨나 봐. 부끄러워요? 응. 증조할머니는 할머니한테 잔인하게 구셨거든. 하지만 사실은 할머니를 사랑하셨어. 그럼 왜 잔인하게 하셨어요?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셨대. 수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해요. 사랑하면 착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잡해. 때로는 사랑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어. 이해 안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수기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도 증조할머니 이해해요? 이제는. 응. 이해해. 증조할머니 용서했어요? 응. 용서했어. 그리고 감사해. 왜요? 증조할머니 덕분에 할머니가 강해졌거든. 수기가 제 팔뚝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강해요? 응. 마음이 강해.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증조 할머니처럼 잔인하게 안 할 거야.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강하게 키워줄게. 23부 장학재단의 성장. 2049년 강김숙 장학재단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20년간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래입니다. 10년 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강김숙 장학재단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요. 그녀는 무대 아래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할머니, 그리고 강준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강김숙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유산이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15년 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갔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날 20명의 졸업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모두가 이겨냈고 모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의 유산이 이렇게 꽃 피우고 있어요. 24부 준서의 고백 기념식 후 준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나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어. 왜? 재정적으로. 처음에 80억으로 시작했는데 매년 10억씩 쓰니까 계속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넣었어. 내 월급으로. 준서야. 그리고 투자도 했어. 위험한 투자도 있었어. 다행히 잘 됐지만 왜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유산이잖아. 내가 잘 지켜야지. 저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어. 엄마가 혼자서 나를 낳고 키운 것처럼 나도 혼자 힘으로 재단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해냈어. 이제 재단은 안정적이야. 게다가 기부자들도 늘었어. 졸업생들이 기부하기 시작했거든. 정말? 응. 매년 수십 명이 기부해.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 저도 받았으니 이제 줄 차례예요 라고 말하거든. 이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신 거야. 선순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순환. 아름다운 말이야. 25부 민준의 편지. 2500년 민준이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기침만 좀 나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7이었고 면역력이 약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도 너한테 줄 편지가 있어. 편지. 응, 몇 년 전에 썼어.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읽어줘. 무슨 소리야? 당신 안 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받아.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금 읽으면 안 돼. 안 돼. 내가 없을 때 읽어. 바보. 무슨 말을 그렇게. 다행히 민주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여전히 제 서랍에 있었습니다. 26부 30년 후에 재회 2503년 준서가 4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할머니 계신가요? 낯선 중년 여자였습니다. 네, 제가 이서연인데요. 저는 최지수예요. 최지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친구분의 딸? 네. 기억하세요? 최지수. 3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 당시 그녀는 30살이었고 시어머니의 옛 친구 딸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왔었죠. 들어오세요. 최지수는 이제 60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그러게요. 30년 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김숙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맡기신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이서연 씨한테 전해달라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발견했던 것과는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일기장이네요. 네, 김숙 할머니께서 비밀로 하신 일기장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3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 민준이가 결혼한다. 며느리감을 보러 간다. 기대된다. 두렵기도 하다. 어떤 여자가 우리 손주를 키울까? 다음 페이지. 2036년 1월 20일 서연이를 만났다. 첫인상, 약해 보인다. 하지만 눈빛이 착하다. 이 아이를 시험해 봐야겠다. 나의 마지막 계획, 마지막 선물. 다음 페이지. 2036년 12월 20일 어제 서연이를 쫓아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 몰래 지켜봤다. 서연이는 울지 않았다. 강했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기쁘다. 우리 손주는 좋은 엄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37년 6월 15일. 사망 일주일 전. 내일이면 떠난다. 의사가 일주일 남았다고 했다. 후회는 없다. 서연이를 시험했고 그녀는 완벽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서연이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것. 고마워. 사랑해. 너는 최고의 며느리야.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일기를 남긴다. 30년 후 서연이가 읽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서연이도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손주를 보며 나를 이해할 것이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 사랑한다. 시어머니 김숙, 저는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차이 사무라오 에필로그 두 번째 진짜 마지막 2555년.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42살, 딸 수기는 16살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입니다. 온 가족이 묘소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아버지도 왔어요. 엄마도 왔고요. 그리고 제 딸 수기도 왔어요. 할머니 증손녀예요. 수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기예요. 증조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증조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고.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으로는 잔인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대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으며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감사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가족, 이 사랑.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저는 강한 엄마가 되었고요. 준서는 강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리고 수기는 사랑받으며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어머님이 원하신 거죠? 선순환. 강함이 대물림되는 것. 하지만 이제는 잔인함 없이도 가능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어머님의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랑과 격려로도 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